네, 소개받은 자연의원 원장 주병식입니다. 앞에 세 분 선생님께서 이제 암성 통증과 관련해서 그 양안방 또 관리법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주로 그 외 대체요법과 관련한 암성 통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지금 주제가 암성 통증인데, 실제로 이게 환자분들의 통증이 다 암 통증인가라는 데 대해서 먼저 좀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통증과 암 통증을 먼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암 환자의 일반적인 통증은 암 진단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비세랄 소마틱 디스펑션이나 호르몬 장애, 그리고 자율신경의 장애에 의한 만성 통증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암 치료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도 많이들 있습니다. 수술 부위의 유착이나 신경 자극, 또 수술로 인한 트라우마, 반응,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로 인한 또 비세랄 브레인 디스펑션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항암제가 브레인에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또 뇌 세포를 공격해서 구토 반응을 일으키고 또 CSF 시스템도 교란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역시 이제 주위 조직의 섬유화나 또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티슈 데미지 때문에 나타나는 통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또 이모셔널한 스트레스에 의한 통증도 또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통증이 이게 정말 암 통증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11년째 이제 암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거의 80%는 여기에 해당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암 자체에 의해서 티슈 데미지에 의한 통증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자연의원에 이제 입원하시는 암 환자분들의 70%가 3, 4기 암 환자분들이신데, 간, 담도, 췌장암, 이쪽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대부분 또 3, 4기고 수술이 안 되고 또 항암 치료가 또 잘 안 되는 또 암들이기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데, 췌장암 위기에 수술을 하고 오신 분의 통증이 더 극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걸로 아는데, 췌장암 4기의 환자분이 오히려 큰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의 통증이 실제로 이전에 있던 어떤 디스펑션에 의한 만성 통증과 또 치료 때문에 생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생긴 통증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성 통증 환자의 특징은, 이 이제 통증은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정상적인 그 자극 반응으로 우리가 신체를 우리가 지키기 위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어떤 반복적인 만성 통증으로 될 때 공포와 결합이 되어서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성 통증에 대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불면증이나 우울증과 또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증 자체가 비슷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통증도 환자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통증에 대한 과잉 반응을 어떻게 또 관리할 것인가, 이 측면도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통증 경로는 이런 이제 스피노레티큘러 트랙을 통해서, 통증이 뇌로 올라가서 이 탈라무스, 하이포탈라무스, 탈라무스를 거쳐서 뇌에서 통증을 인식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 스피노레티큘러 트랙과 또 림빅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통증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림빅 시스템은 우리가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주관하는 부위입니다만, 이 스피노 레티큘러 트랙을 통해서 레티큘러 포메이션에 전달된 정보는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반복되는 통증 그리고 통증에 관련된 이모셔널 트라우마가 이 림빅 시스템의 공포 반응으로 작용을 해서 이것이 고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성적인 통증의 주된 경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이포탈라무스, 이제 탈라무스 경로를 거치는데, 시상 경로를 거치는데 이 하이포탈라무스 시상하부 쪽에서 호르몬 변화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또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어센딩 레티큘러 액티베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살라무스 시상에 전달되어서 각성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과잉 각성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불면증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원래 있는 통증보다 과잉해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반면에 이제 우리가 통증 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통증 억제 시스템이 있는데, 문제는 이 통증 억제 시스템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구심성 신경 조절에 의해서 우리가 통증 신호를 억제를 하고요. 또 하행 경로 조절을 통해서 또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체 내에 또 이 아편 시스템, 오포이드 리셉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또 우리가 통증을 또 완화시키는데, 조절을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또 엔도르핀 시스템입니다. 엔도르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통증에 대한 인식을 뇌 부위로 이제 통각 신호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좀 차단하고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이 엔도르핀 시스템의 디스펑션이 대단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만성 통증으로 원인이 되고 또 파이브로마이알지아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저희 또 자연의원에 여러 이제 난치병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뭐 파이브로마이알지아 환자분은 뭐그 암성 통증보다 훨씬 강력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뭐 일반 진통제나 마약 진통제도 잘 듣지도 않고요.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원인들이 대부분 크레니움과 스파인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스트레스, 노폐물 독소,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명드리는 게 좀 제가 그동안 임상적으로 또 경험한 좀 가설적인 측면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통증 관리를 이제 저는 치료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암을 지금 치료하고 있지도 못하고요. 통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진통제나 양방에서는 주로 이제 암성 통증은 마약 진통제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한방에서는 침이나 뜸이나 또 한약을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11년째 지금 자연의원 원장으로 있습니다만, 또 자연한의원이 있어서 또 10년 동안 양한방 또 협진을 해 왔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통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의 가장 그 삶의 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통증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증은 이제 정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그 과잉해서 환자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포와 함께 통증과 다른 고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암성 통증은 20% 정도였고요. 암에 대한 공포와 통증이 결합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분들이 8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대상은 통증이 아니라 통증에 대한 공포 반응의 조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초점에 두고 여러 가지 좀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명상이나 운동 또 암은 극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정신요법 이런 것들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유용한 전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증과 공포 반응과 관련된 뇌와 신경 조직에 대한 뇌신경 도수 치료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치료적인 측면은 반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배워서 관리하시는 것이 반 이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통증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 이전부터 갖고 있는 만성 통증과 암 치료로 생기는 통증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암으로부터 회복과 재발 방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또 삶의 질 개선과 생명 연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 모델들을 소개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내장기 신경도수 치료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이제 양압방 협진을 하면서 침이나 뜸이나 또 이렇게 진통제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저는 기치료라는 것도 같이 활용을 했고요. 이것이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내장기 신경도수 치료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나 수술 후의 스카 티슈로 인한 유착, 또 비세럴, 소마틱 디스펑션, 또 호르몬, 또 이게 자율신경의 어떤 장애, 스트레스, 이모셔널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관리 조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수기요법입니다. 손으로 우리가 인체의 이게 리듬을 파악을 해서 이 디스펑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리전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 쪽에서 특히 디오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관리, 명상, 운동 프로그램, 휴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11년 경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책에서 찾은 도표를 보면 우리가 이 웰리스, 이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웰리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삶의 질, 통증을 억제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죠. nourish, 영양의 측면, 그리고 think, feel, 주로 정신, 심리적인 측면이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리고 휴식, rest, move, 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웰니스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대체의학 그 트렌드를 보면 그 연구를 통해서 에비던스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영양 부분과 바로 심신의학 부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영양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anti-inflammatory diet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그 일종의 암도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는 염증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것이 실제 많은 그 식이 관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항산화 주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통곡류,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이죠. 채식을 위주로 하고요. 당연히 가공식품을 배제한 자연식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은 지금 많은 이제 뭐 보조식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논문과 보고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10년 전부터 천연 물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먹어야 되고 또 천연물로 먹어야 되고 또 이것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발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유황화물,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 라이코핀 이런 식품들을 주로 매일 식단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베스트 항산화 식품이 뭘 소개해드리면 이런 식품들은 매일 이제 환자분들이 몇 끼니 때마다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만 가지고 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요법이 따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자연식으로 또 유기농 친환경 식재료로 이제 식이요법이 필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더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땅이 너무 다 부실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화학 비료나 농약 뭐 이런 것 때문에 땅에서 미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즘 유기농이라고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들도 보면 제대로 된 유기농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가가 전혀 없는 식품을 지금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70~80%가 영양 불균형이다 라는 이제 보고 자료가 나와 있고 이것이 만성 질환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많은 영양을 공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보조식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아미노산, 저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 특히 이제 콩이나 모링가를 발효한 것을 사용을 하고요. 비타민은 울금이나 모링가를 비롯한 여러 식물을 발효해서 사용을 하고요. 미네랄도 50여 종의 유기 미네랄을 투여하고요. 특히 비타민 미네랄은 뭐 실제로 지금 하루 필수 뭐 양의 사실은 뭐 몇백 배 이상, 몇백십 배씩, 몇십 배, 몇백 배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쏟아 붓는다 할 정도로 많은 양의 비타민 미네랄을 주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보조식품으로는 사실 제대로 많은 양들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연 식품을 발효한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수지방산으로 들깨 아마씨를 매 끼니마다 먹게 하고 효소도 필요한 분들을 따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환자분들은 저희들은 단백질도 제한을 하도록 합니다. 단백질도 이게 분해물들이 요산, 요소, 아모니아를 만들어서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아모니아, 요산, 요소로 되어서 오히려 몸에 쌓이게 되고 노폐물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섭취를 하는 거죠. 콩이나 모링가의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을 발효한 아미노산을 섭취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바로 장에서 흡수가 되어서 세포를 재합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미노산의 양과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가지의 아미노산, 특히 필수 9가지는 뭐 당연히 꼭 필요하고요. 이 20가지의 아미노산이 골고루 적당량 들어가야 세포가 재생이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흡수율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20종류, 저는 이제 콩과 모링가를 발효한 게 쓰는 것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다 잘 들었고 흡수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저는 이제 유황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식이유황은 그 펩타이드 결합 SS 밴드를 중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합성하는데 유황을 꼭 같이 섭취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제 또 하나 뭐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무기질 미네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미네랄을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섭취하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최소한 이 세포의 원소가 되는, 만드는 원소가 되는 50여 종의 미량 원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섭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이 또 유기 미네랄 형태로 당연히 또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은 뭐 저희들은 이제 산에 또 병원이 있기 때문에 매일 산행 산책을 하고 기술연 국선도 프로그램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태극근도 좋고요. 또 매일 108배설 운동도 하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 풍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요법으로는 저희들은 주로 이제 3대 요법으로 호흡법, 이완요법, 명상법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호흡법은 당연히 뭐 복식호흡, 단전호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완요법은 주로 바디 스캔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웃음 치료도 활용을 하고요. 매일 환자분들에게 미용 감사를 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요법, 심상요법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정신요법이 대단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미국의 자료들을 보면 이 명상이 질병치료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이완요법도 여러 질환에, 특히 불안증, 통증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법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국선도 그 단전 호흡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숲에서 명상을 하는 사진이고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런 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고 숲에서 명상을 통해서 많은 안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자분들은 이렇게 그 얼굴 표정이 다들 밝은 상태에서 생활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얼마나 맑고 밝은가, 이게 가장 큰 지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웃음 치료한 뒤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뭐 또 한 달에 한 번씩 소풍도 가고 음악회도 하고 노래방도 하고요. 또 수면장애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안정요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 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앞에 우리 그 두 분 선생님께서 주로 이제 한방 쪽에서 주로 이제 기혈순환과 관련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주되게 지금 많은 통증은 이 기혈순환 장애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 완화에 침이나 기치료, 도수치료, 온열치료,
수정 파동요법, 이거는 일종의 파동요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암 통증이 이제 기혈순환과 연관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암은 또 그 자체가 기혈순환이 되지 않는 곳에, 않는 조직에서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암세포는 산소, 영양소 공급이 단절된 환경에서 또 전기 흐름이 단절된 곳에서 생기죠. 그래서 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암세포는 혐기성 세포고 에너지를 저산 발효로 통해서 얻죠. 이 얘기는 곧 조직 환경 자체가 혈액 림프 순환이 막힌 상태이고 역시 또 기순환도 막힌 상태인 거죠. 그리고 전기 공급도 차단이 되어 있는 조직들이 암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폐하는 세포의 폐하는 7.4죠. 이때 우리가 세포의 전압은 마이너스 25mV인데 대부분 암 환자분들은 이 폐하 측정을 해보면 산성 상태를 보입니다. 이때 암에 걸리고요. 이 상태는 세포의 전압이 플러스 전압으로 갑니다. 전기를 빼앗기는 상태죠. 우리가 세포의 원자 전기를 빼앗기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세포 폐하를 올려줘야 되고 그것은 곧 세포의 전압을 올리는 것입니다. 음이온 공급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체 전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피니얼 그랜드 송가체를 액티베이션하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가체를 액티베이션하면 뇌 측수액의 순환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두개천골 운동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수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두개골이 운동을 하고 두개골과 천골 사이에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우에 우리가 건강한 상태고 이것이 기순환이 잘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경락의 끝단에 생체 전기 활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전개하면 당연히 생체 전기 활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락의 끝단을 자극하는 것이 이제 아큐펑처죠. 그렇게 되면 뇌측소액 순환이 증가하고 두개천골 운동이 증가해서 또 송가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송가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또 중요한 이제 생체 전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봉안 학습에 의한 것이지만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그 소강섭 박사님께서 이것을 비주얼하게 찾아냈고 저희 또 학회에서 소강섭 교수님 모시고 또 강의를 들었는데 분명히 앞으로 이게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수치료하는 사진입니다. 그 이제 손으로 뭐 머리를 만지고 배를 만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하는 거냐? 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부 또 뇌 쪽에 그리고 내장기 쪽에 신경 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서 치료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개념은 뭐 기치료 개념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기치료가 서양에서 좀 더 과학화한 개념이 바로 도수치료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이제 파동요법인데요. 이제 우리가 인체 전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파동이 흐트러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파동이 곧 에너지고 긴데 이것을 바로잡는 요법을 저희들은 수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수정으로 만든 주열기고요. 이제 이것으로 이제 이렇게 열을 올려서 온열 치료 플러스 파동 치료가 됩니다. 파동을 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수정이 들어가서 파동이 들어가서
그 세포를 1분에 2,000회 정도 진동을 시켜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포에 있는 노폐물 독소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열을 넣고 나면 체온 1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면역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기본적으로 혈관을 확장해서 또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모공을 열어서 노폐물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체열 진단기로 측정한 결과 이런 그 35도, 6도에 있는 체온이 5분 만에 42도까지 올라가는 체열 진단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하는 자연 치유법을 이제 해독 재생 치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Clean and Recovery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앞에서 주되게 이제 몇 가지 통증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또 빠진 것이 해독입니다. 역시 이제 노폐물 독소가 우리 몸에 쌓여서 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이것이 통증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 해독, 특히 이제 각 장기를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혈관 청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커버리 개념으로는 저희가 순환을 개선하고 또 세포 재생을 위해서 영양소와 산소, 전기를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자율신경 시스템을 복구하고 호르몬 시스템을 복구하고 면역 시스템을 복구하는 여러 가지 요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제대로 복구되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암세포의 정식이 억제되고 당연히 통증도 완화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혈관 청소는 기본적으로 모든 만성질환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일종의 어혈이죠. 피가 뭉쳐서 혈액이 뭉쳐서 이렇게 천배 암시야에서 보면 적혈구들이 이렇게 엽전 현상입니다. 다 이렇게 엉켜 있고 당연히 뭐 혈액이 이런 상태니까 순환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킬레이션 요법인데, 저는 이 킬레이션 요법에 게르마늄과 탄닌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노폐물을 제거하고 독소를 제거해서 이게 적용을 하고 나면 그 적혈구 모양이 정상적인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그리고 이제 지질 단백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 재생의 원리는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가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염증이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면서 부전세포가 되고 또 종양이 됩니다. 그 최근에 우리가 암은 대사질환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만 미토콘드리아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로 복구하는가가 저는 이 만성질환 암 치료의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산소, 전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세포를 재생하는 건강한 세포로 만드는 것이 저는 모든 만성질환 암 치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뇨발로 저한테 2년 전에 찾아왔던 환자분인데, 지금 이게 괴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발목을 절단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1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1년 만에 이렇게 다 재생이 된 거죠. 이 당뇨발을, 이분의 발을 살린 것은 저는 이제 산소와 영양소와 전기의 어떤 작용이라고 연구한 결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연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대체요법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경주 산골에 10년 전에 이렇게 자연의원을 개설을 한 것은 바로 이 자연의 혜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산소는 세포 에너지로 공급하고 영양을, 면역을 증강시키고요. 햇빛은 온열 작용으로 통증을 해소하고요. 염증도 해소하고 혈관을 확장하고요. 또 숲에서 많은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음이온이 또 많이 나옵니다. 숲에서. 이것은 세포에 전기를 공급해서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또 혈액을 맑게 하고 신경 안정과 피로 회복, 식욕 증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소음인 백색음은 우리가 뇌파에서 베타파가 줄어들면서 알파파가 증가하게 하는 거죠. 뇌파를 안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연의 요소들을 활용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그래서 저는 늘 최상의 치료제는 자연이다. 그래서 특히 악성 만성 질환 단계에 계신 분들은 꼭 자연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대체요법, 양한방, 여러 가지 통합의학을 같이 결합하는 것들이 권해드립니다. 저희 그 경주 산내 산골에 있는 저희 자연마을 정경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